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 중 모두 6,063건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중 3분의 2는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40대 미만 청년층의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모두 8,685건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 중 6,063건을 특별법이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 사기 피해 결정 중 6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과 서울에 각각 25.4%와 23.8%가 분포했고 경기에서도 17.2%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대전도 14%와 7.4%로 수백 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의심 유형별로 보면 피해 결정건 중 41.8%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 진행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였습니다. 신탁 사기는 7.3%였고 절반 가까이는 아직 수사 중인 피해들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시세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와 오피스텔 피해가 많았습니다. 다세대가 32.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각각 26.2%와 2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 피해자가 21.5%였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주택거래 경험이 적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세입자들을 노린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시장 이후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이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대금의 70~80%를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세 사기 사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저리 대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 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는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보다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원미산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정자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경찰관이 치료를 받던 도중 결국 숨졌습니다. 원미지구대 소속인 30대 경사 A씨는 지난 3일 새벽 5시 20분쯤 근무 도중 원미산 정상에서 2.5m 높이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씨의 연결식은 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경기 남부경찰청장으로 엄수됩니다. 인천시가 전동 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원등기 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구역을 반납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기기 무단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주차 페널티 존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주차 페널티 존에 킥보드를 반납한 경우 요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조치하고 업체가 무단 방치된 기기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기를 견인해 견인 비용과 보관 비용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부천이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그렸습니다. 다양한 현안과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화 기자입니다. 가을밤 축포가 터지자 이른바 지속가능 자족도시 부천시의 새 미래비전이 공개됐습니다. 잔디광장을 장식한 캐릭터 부천에서부터 지나간 50년 역사가 화려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천아트센터와 시청 건물 외벽에 부천의 반백년 세월이 스쳐 지나가고 평범한 부천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도 낭독극으로 재구성됐습니다. 밤하늘 오색 빛깔을 뽐내는 드론이 부천 복숭아부터 과거 지역 산업의 상징이었던 공장과 굴뚝, 문화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까지 차례로 그려냅니다. 시민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2003년도에 상동에 입주해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부천에 살고 있다는 게 자긍심도 있고 너무 좋아요. 부천 시민으로서 되게 기쁘고요. 부천시 시승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천의 새로운 통합도시 브랜드도 마침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새 도시 브랜드는 부천의 한글 초성과 영문 첫 글자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오는 12월 선포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활용합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대전환의 시기라서 부천시가 보다 세계적으로 보다 창의적인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통합 도시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대전환을 이끌어갈 그런 새로운 심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천에서는 앞으로 대장 신도시 착공을 비롯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정부 주도의 굵직한 도시개발 계획들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역 경제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대거 이주하고 한때 9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매년 줄어 70만 명대로 감소하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생겨나는 신도시와 오래되고 낡은 원도심 간의 불균형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1973년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50년, 이제 부천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밤 인천 계양 하늘에 수백 대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29번째 구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드론쇼였는데요. 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드론쇼와 가을 음악회까지 계양 구민들을 위한 축제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계양 아시아드 경기장 밤하늘에 나타난 수백 개의 불빛들. 빛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이내 계양산을 오르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아라뱃길과 황허상, 장미원까지 500대의 드론이 모습을 바꿀 때마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계양대교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유람선의 이번 드론쇼는 계양 구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겁니다. 계양의 명소들이 하늘 위에서 화려하게 수놓아졌습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 계양 구민의 날은 올해로 29번째를 맞았습니다. 계양구는 이날 기념식을 열고 자랑스러운 구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을 축하하는 가을 음악회도 이어졌습니다. 유명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가을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9번째 맞는 구민의 날이고요. 이번에 구민의 날은 좀 다르게 색다르게 구성을 좀 해봤고요. 평소에 하지 않던 드론 쇼라든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그런 생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한편 이날 윤환 계양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민선 8기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며 더 나은 계양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8만 구민들은 가을밤 축제에서 더욱 비상하는 계양을 꿈꾸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저희 3기 신도시 선정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계양 신도시만 철도 구축 계획이 없습니다. SBRT라는 내용은 광역버스와 다름없는 내용이고 부천 대장지구는 대장 홍대선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SK그룹을 유치한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계양 신도시가 성공적인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지하철 9호선과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 및 박촌역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철도 구축을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의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저희 구의회 자체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 결의안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고 인천시에 전달했어요. 나아가서 구청장, 국회의원, 인천시장님과 협업으로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남매 아빠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이라던가 아이들 놀이시설 확충에 힘을 꼭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계양구에는 어린이 물놀이터가 없습니다. 인천의 다른 지역을 보면 물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아기들이 이제 잘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구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이제
오조산 공원의 물놀이시설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이처럼 구청과 협력 통해서 다양한 육아 관련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양구의회에서 최근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 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계양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미혜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계양구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조례의 주요 취지는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의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 요양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네, 조례에 어떤 지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이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는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장기 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지원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계양구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로 복지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걸로 보시는지요? 노인 돌봄은 고령화로 인하여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계양구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인천 계양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오는 12일 계양구청에서 열리는 이번 채용 행사에는 기업 35곳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15곳이 행사장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 참여하기 원하는 구직자는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업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력서를 준비해서 행사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계양구는 이날 취업 특강을 포함해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천 버스에서도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요금 결제가 가능한 태그리스 승차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에서 서울 운행 노선 중 2개의 노선을 선정해 태그리스 승차 시스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요금 방식은 카드를 꺼내 직접 태그를 해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탑승 지연과 배차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승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불편도 함께 제기되는데요. 시는 모니터링과 조사 평가를 거쳐 오는 2026년 버스 전체를 확대하며 지하철 등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이달 말까지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밀폐 공간 작업장이나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아 자체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은 오는 10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점검에서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도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 안전 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등을 위주로 살핍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단전, 단가스 가구 72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단전, 단가스, 공공요금 미납 현황 등을 토대로 위기 징후 정보를 분석한 뒤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진행됩니다.